본책만책 제38편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의 해파리, 고래.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오늘의 책 지구생물체는 행복하라의 5번째 작품인 해파리는 외계생물체인 해파리에 쏘여 이상현상을 경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6번째 작품인 고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내막과 정체를 풀어내고 모든 단편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해파리 편과 고래 편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두 편을 엮어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해파리 편에서 이 작가님의 자켓가 그렇죠. 자켓라고 표현해도 될지. 네. 주인공이 네, 화자가. 해파리에 쏘이는데 이게 해파리 자리, 별자리에 쏘인 거 맞죠? 저는 별자리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별자리 귀신? 거기서 이제 귀신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 생물의 귀신을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형체 없는 어쨌든 해파리? 근데 어쨌든 이 해파리가 뭔가 중간자적 입장을 그죠. 취한 해파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왜 난 별자리에 쏘였다고 생각했을까? 별자리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일단 어쨌든 해파리에 쏘이시는데 이 장면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표현한 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해파리는 쏘이면 안 되는 동물이거든요. 맞아. 해파리 독은 심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쏘이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 나온 것처럼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 해파리 출현이 잦아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일단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는 거고, 맞아요. 물론 화자처럼 해파리 귀신 혹은 외계 해파리 또는 해파리 자리에 쏘이면 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지. 일단 그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하잖아. 맞아. 근데 쏘이면 어떡하지? 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데 내가 쏘이면 어떡하지? 누구한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못하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쯤 되니까, 물론 앞에 편에서도 계속 생각했지만 이제 책 반에 넘어갔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검은 정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데려가서 돈도 안 주고 시간이나 쓰게 하고 자꾸 청문이나 해대고 하는데 난 안 갈 것 같은 거야. 차라리 여기서 배를 째라. 너무 화가 난다. 돈을 주든가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해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파리 끝에 화자가 이제 검은 양복한테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쯤 되면 작가님도 화가 나실만 하다 라고 생각해서 안 가겠다고 하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부분은 이제 하늘에 반투명한 장막이 너울거리는 걸 보고 작가님의 자켓가 해파리라고 바로 알아채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나 유령이라고 생각할 법한데 오로라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 물론 오로라는 우리나라에서 관측되지 않지만 그렇지. UFO라거나 뭐 그런 거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해파리라고 알아차린 점에서 역시 죽도시장 상인의 며느리다. 맞아. 아니 근데 웃긴 게 오로라도 관측되지 않지만 사실 해파리도 관측되진 않잖아요. 그렇네. 뭐든 관측되지는 해파리가 않지. 하늘에서 관측되진 않지. 네,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해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파리 자체가 물론 쏘이는 건 굉장히 무섭지만 해파리 자체가 너무 신비롭게 생긴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안 가지만 예전에 수족관에 가면 해파리 앞에서 정말 해파리 멍을 때렸어요. 그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신비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리고 해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해파리는 뭐 장기가 없다든지 계속 산다든지 그리고 해파리는 뭐 물살을 따라서 계속 유영해 나가는 종물?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해파리 편이 딱 시작될 때 해파리가 떠있는 밤하늘의 모습을 되게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묘사가 너무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실존하지 않는 해파리의 귀신, 별자리에게 쏘인 이후에 해파리의 고통을 이 화자와 함께 느끼게 되잖아요. 자연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해파리들도 알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화자가 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약간 외계의 무속인가? 맞아. 그래서 씌인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씌인다는 표현이 생각이 났었어. 그래서 이 화자가 해양 생물들의 언어를 이제 알아듣게 되는데, 이 알아들은 단어가 저항하라인 것도 전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졌고, 해양 생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지지해줄 존재가 이 존재구나를 그들도 알아봤구나. 인간일 때도 인간을 이렇게 돕고 지지하는 사람이고 자연을 돕고 지지할 사람이구나를 해파리들도 알아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항하라라고 할 때
제가 떠올린 게 그 검은 정장의 사람들이 계속 협조해달라고 하잖아요. 맞아. 이 부부한테. 근데 협조해달라는 말이 사실은 협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는 뜻이라는 게 제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도 뭐 경찰이나 공기관이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부탁한다는데 내가 협조 안 하겠다고 하면 나를 무슨 매국노처럼 그치, 강제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파리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해파리 냉채가 먹고 싶다 하고 말씀하신 이 위원장님의 배포. 맞아요. 오랜 시간 투쟁하다 보면 어떠한 큰일이 있더라도 일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분인가 싶다가도 너무 그냥, 선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잘 드시나 봐요. 안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 술을 좋아하시나?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술 근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실제로. 그리고 고래로 넘어가면 이제 고래에서는 일본이 벌이는 중인 원전 폐수의 이야기 중점으로 흘러가는데 최근에 이제 5차 폐수 방류까지 했죠. 우리가 올해 첫 책인 종의 기원담에서 인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라일라님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때도 버렸고 이 녹화를 하는 지금도 버리고 있고 일본은 원전 폐수 방류를 지속하고 있고 한번 버리기 시작한 이상 멈추지 않을 거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늘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일본이나 일본 연안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 전 지구적인 것 안에는 바다와 인간과 해양 생물은 물론이고 땅 위에 사는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본이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일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인간도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래에서도 계속 이런 오염수 얘기가 나오고 해파리 때도 미사일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날렸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깨달은 게 바다로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면 뭐 없어지나? 아니면 계속 그 보철 쓰레기가 되는 건가? 이 정도의 생각이었지. 그 미사일 때문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바다에 뭐가 떨어지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육지로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게 정말 사실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딱 깨달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폭죽도 사실 하늘에 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하늘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내가 폭죽을 사랑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맞아. 그리고 그 해파리의 마지막에 딱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고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최근 신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인간은 둘째치고 바다에 있는 생명을 모두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인간이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뭐 거기서 나오는 해초나 이런 걸 먹는 인간도 소금을 먹는 인간도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 당연히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이 죽을 텐데 그걸 먼저 걱정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치. 그냥 오염수가 풀리면 사실 땅에 독탄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풀이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물들이 전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전히 무력한 혹은 무력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고 화가 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고래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에 검은 양복을 입은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의 바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다를 뭐 파괴하지 마라 이런 구호를 외치니까 당신들의 바다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의 바다가 아니다. 바다는 사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바다가 우리 바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바다를 망치지 말라라는 생각이 저도 인간의 입장으로 먼저 들었는데 사실 이건 우리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칠 권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려 드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반대로 그 끝에 근데 정보라 작가님의 작회가 이 바다는 우리 바다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끝을 내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이 모두의 우리. 맞아. 모두의 우리의 것이고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것 자체는 바다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인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전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바다는 맞아. 그 고래의 말처럼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정보라 작가님 말처럼 바다는 우리 모두의 건 거야. 그치. 그게 같은 말이지 사실은. 그리고 여러 SF를 보면 이제 외계인이 지구로 도피하거나 침략하는 시도를 해왔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아니야? 맞아.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뭐가 맛있어서. 굳이? 근데 이제 지금 정보라의 소설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구는 외계인에게조차 더 이상 매력적인 행성이 아니다. 우리는 외계인이 침입하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인류가 지구에서 살 지경이 못 돼서 일론 머스크 같은 개놈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고 그런 개놈들이 외계 행성에 가서 그 행성도 망치면 어떡하지 고민해야 할 순간까지 왔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배경으로 포항 호미곶의 상생의 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생의 손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전 상생의 손이 한 짝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두 짝이 있더만. 아 진짜요? 그래서 상생의 손 제가 찾아보니까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지구 종말의 해이기도 했잖아요. 맞아. 원래대로라면. 모두가 종말을 맞이했어야 됐지. 근데 설명을 보면 그 상생의 손은 인류가 화합하고 더불어 살자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 손은 바다에 있고 한 손은 육지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만 봤나 봐. 바다에 있는 것만 봤나? 근데 인류세에 접어든 지금은 인류의 화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가 비인류와 어떻게 공생하고 또 공진화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는 바다에 있고 하나는 육지에 있잖아. 그래서 너무 이 작품의 결과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인간이 지폐를 여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 이 소설의 결국엔 모든 에피소드에 지폐나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지폐를 여는 게 인간 사회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든 생물과 연대하는 일이라고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구나.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인간들뿐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검은 고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마무리다. 문화부터 해파리까지 주인공이 화자 부부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로 짜맞춰지면서 비밀이 딱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마무리까지도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음향 탐지 방식 같은 건 실제로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어쨌든 SF니까 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신 것 같고 동시에 인류는 해파리를 탐지하기 어렵지만 다른 해양 생물은 언제나 탐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혹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멋있었고 인류 영원히 해파리 탐지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해파리가 영원히 메신저로 역할할 수 있게. 맞아. 인간은 그냥 영원히 몰랐으면. 그리고 마침 4월에는 또 지구의 날이 있다고 해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다고 하고요. 지구의 날 또는 지구의 달을 맞아서 읽어보기 딱 좋은 소재의 단편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이번 편 그리고 이번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정보라 작가님의 반짝이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책은 소설 제주입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엔솔로지고요. 첫 번째 편인 전석순 작가의 벨롱. 네, 벨롱이라는 소설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이튠즈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언제나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좋아요, 리트윗, 리그램 뭐 스토리에 올려주시거나 여러 가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저희 후원 계좌 활짝 열려 있고요. 보내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방송을 만드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